으아, 여러분 9시 10분이 됐습니다. 자, 우리 8시 40분에 시험 시작해서 9시 10분이 되었다면 시험 시작한 지 30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만일 화법, 작문, 문법 이 15문항만 푼 상황이라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 우리 마음속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자, 그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해보려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그 불안한 마음에 지문이 잘 집중이 되지 않죠. 문제의 선택지에 대한 판단도 자꾸 망설여지게 되고 잘 안 되게 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9시 50분이 되었네요. 감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 내가 몇 번을 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35번을 풀고 있다면요, 10문제나 남았습니다. 그럼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마음속 시한폭탄의 시간 줄어드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빨라지게 되죠. 자, 계속 빨라지는데요. 자, 우리 이대로 터져야만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김철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 시간 부족에 대한 걱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간 부족 걱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그 솔루션, 그 4가지를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솔루션 확인하셨죠? 화법과 작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2019학년도 수능 국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요, 화법과 작문을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화법과 작문, 문법 15문제 풀고 시계를 봤더니 9시 10분이 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우리 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 3회 이상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물론 내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시간 체크만 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답을 맞히죠. 그런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즉 어떤 순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즉 어떻게 풀면 좀 더 빨리 풀 수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그 방법과 그 문제 푸는 그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적어 보세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요,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겨서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솔루션 확인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문을 읽기 전에 출제 요소를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측하기를 해야 하는 이유, 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출제 요소를 예측하고 읽으면 그 관련 정보에 주목하여 지문을 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에 수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들, 그 말들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모르면요, 그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예측하기를 통해서 출제 요소를 예측하면 어떤 정보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 알고 지문을 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측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문도부입니다. 발문이라고도 하죠. 보기를 보는데요, 독서의 경우에는 보기의 맨 앞만 보고, 그리고 보기에 시각 자료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됩니다. 문학 보기 먼저 봅니다. 보기를 보면서 핵심 어구를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어구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내용 요소를 지문을 읽으면서 찾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선택지를 보는데요, 선택지를
다 일일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지의 앞부분만 훑어도 됩니다. 앞부분을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칭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낯선 용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측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예측하기 위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와 관련 있는 정보들을 이제 지문에서 잘 찾아 읽어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잘 찾아 읽는다고 한다면 효율적으로 빠르게 읽는 게 되고요. 그에 따라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0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1번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측하기 과정에서요.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이란 말을 주목했다고 한다면 그 지문을 읽을 때 바로 그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요소들을 주목하면서 읽었을 겁니다. 그에 따라 그에 대한 이해가 지문을 읽을 때 한 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었죠. 22번입니다. 이발소 소년이라는 말이 문두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대소설 지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발소 소년의 처지라든가 심리라든가 태도라든가 관련 정보에 주목하는 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관련 내용들을 찾아놓는, 이해하는 읽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읽은 결과를 바탕으로 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선택지 앞부분 보라고 했습니다. 비문학의 1번, 2번, 3번 선택지에 실체법, 절차법, 법률행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들 체크를 하고요.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주목하는 읽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선택지에 대한 판단을 보다 빠르게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문학 보기입니다. 현대시 보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미지의 변형. 그렇다면 이 시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는 읽기를 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예측하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관련 정보를 찾아서 빠르게 이해하는 독해를 하는 능력 꼭 길러야 하겠습니다. 솔루션 3 확인하셨죠? 읽으면서 푸는 문제들 여러분 또 잘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수능 국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어진 상황에서는요. 지문을 다 읽은 다음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선택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기억 안 나는 정보들이 많게 되고요. 그에 따라 또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 지문을 다시 읽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런 경우,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측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읽으면서 풀 수 있어. 그렇지. 이 문제도 읽으면서 풀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그 문제들은 답을 확인을 해서 정답을 골라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읽으면서 푸는 문제들이란 어떤 문제일까요?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법입니다. 말하기 방식 문제 자주 나오죠.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미음, A에서 E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내는 문제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한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작문입니다. 작문에서도요. 계획 반영 여부 묻는 문제 나오죠. 그 화법과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전략을 묻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것 또한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미음, A에서 E 역시 그렇게 기호를 표시를 하고서 나오는 문제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부 정보 이해하는 유형의 문제 읽으면서 풀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나 의미를 추론해야 하는 문제 여러분 예측하기에서 만나게 되면 글을 읽을 때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다 찾아놔야 됩니다. 거의 정답을 찾아놔야 하는 것이죠. 문학입니다. 문학, 기억에서 미음, A에서 E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지문의 그런 내용 순서대로 선택지가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읽으면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면서 푸는 유형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푸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건 읽으면서 풀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까지 이제 더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잘 푸는 그런 여러분만의 그런 노하우를 잘 길러야 하는 거죠. 네 번째 솔루션 확인하셨죠, 여러분? 우리 고난도 문제
그 문제들까지 다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도 문제는요,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각기 다른 사고 과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패턴을 알고 여러분이 그 사고를 능숙하게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대응시키기 잘해야 됩니다. 특히 보기를 읽을 때 보기와 관련 있는 지문의 내용 요소를 찾아 짝을 짓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추론하기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원리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결과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경우, 여러 상황의 결과를 추론한 다음에 비교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비판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견해장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잘 찾아야 하고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비판하기의 내용들 적절한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시간 부족에 대한 걱정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솔루션 4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화법작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요령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 지문을 읽기 전에 예측하기를 통해 출제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문을 읽으면서 푸는 문제들을 알고 그러한 문제들을 지문을 읽으면서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 패턴 익혀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4가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함께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여러 차례의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고 그것들을 이겨낸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는 법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그 노력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